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진단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시사진단은 울산 지역 기초단체장들을 차례로 초청해서 지난 3년의 성과와 남은 과제를 짚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순서로 울산 조선산업의 중심지 동구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업 회복세와 함께 지역 경제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동구는 어떤 방향으로 그 흐름을 이끌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자, 김종훈 동구청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자세한 이야기 사안별로 나누겠습니다만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취임 3주년 금방 가네요. 소회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예, 처음 들어갈 때 좀 막막하기도 했어요. 예. 많은 사람들이 떠나갈까 하는 고민을 하는 사람도 많았고 인구도 많이 줄어들었고 또 정주 여건도 어렵다. 그런 만큼 이 동구에서 우리가 살면서 행복할까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예. 저도 그 과정에서 어렵지 않았다면 거짓말인 것 같습니다. 참으로 새벽 4, 5시부터 일어나가 밤늦게까지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첫째는 여기서 함께 살 수 있을까라는 것을 함께 토론해보자. 그리고 함께 행복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들을 나누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조선산업의 어려운 시기에 일자리에서 쫓겨나고 떠나갔던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 이게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 예. 그래서 교육 문제, 복지 문제, 문화 모든 것을 얘기할 때 우리 함께 노력해 봅시다라고 얘기했을 때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이렇게 했는데 3년이 지난 지금 많은 주민들의 의견도 주시고 또 함께 주신 마음으로 조금씩 나아지고 주민들 우리 동구에서 다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예. 이런 정도까지는 오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에 또 저도 그 마음에 또 행복해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예, 예. 지난 3년 예. 동안 어떤 주민들의 희망을 목격하셨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지난 3년을 좀 돌아봤을 때 좀 기억에 남는 성과들이 몇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첫째는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2016년부터 18년 사이에 한 3만 4천 명 정도가 일자리를 잃고 우리 동구에서 3만 명 정도 인구가 떠나갔어요. 이때 사람들은 행정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국가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많은 고민들을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어려울 때 내가 의지하고 버팀목이 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었어요. 예.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라면 한 공기라도 주었으면 좋겠다. 그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일해 왔지만은 그럴 수 없더라라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 노동복지기금을 만들어 보자 얘기했던 것도 거기에 있습니다. 정말 어려웠을 때 의지할 수 있는 조금의 어떤 무엇인가 있다 하면 그 사람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이 동구에서 또 여기에 사는 것이 또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출발했던 게 그 예. 마음이었고요. 그런 것이 어쨌든 서로 간의 신뢰를 조금씩 쌓아가는 계기가 되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다행히 조선산업이 좀 좋아지면서 전반적으로 고용은 좀 많이 안정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이 고용의 어떤 질을 좀 어떻게 좀 높일 건가, 그리고 이 좋은 어떤 고용과 또 그 행복도를 어떻게 만들어 갈 건가는 여전히 어쨌든 과제로 돼 있는 것은 현실이기는 합니다. 그 질 좋은 고용이라는 걸 잘 아시다시피 예. 정규직도 좀 많이 모집했으면 좋겠고 우리 청년들 있는 청년들도 취직을 잘했으면 좋겠고 좀 떠나가지도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들이 여전히 좀 있기도 하고요. 정주 여건이 사실상 많이 어려웠어요. 동구가 기업 복지를 대체적으로 많이 해온 도시이다 보니까 이 인프라가 한꺼번에 무너져 버리는 상황이 예. 발생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회복하는 어떤 과정, 그것이 동부회관이 됐든 서부회관이 됐든 각종 시설들을 재리모델링하고 주민들의 어떤 문화 향유와 또 복지를 할 수 있는 어떤 기능들을 다시 회복하는 것. 이것이 급선무였는데 지금은 대체적으로 많이 된 것 같아요. 쭉 대체적으로 개수는 다 모르겠지만은 예. 한 30개 정도가 새롭게 사들이기도 하고 리모델링 하기도 하고 또 새롭게 정리가 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활용해 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나마 좀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은 어쨌든 조선산업의 어떤 화랑기를 맞이함으로 인해서 기업의 어떤 성장 발전과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일치시켜 나갈 건가 중요한 이런 문제예요. 고민들을 어쨌든 간에 새롭게 시작하는 단계에 예. 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노동복지기금 말씀하셨지만 1호 결제 사업이었고 예, 이거는 그렇습니다. 다른 예.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예. 동구로 찾아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좋은 예. 선례를 좀 남기고 있는 것 감사합니다. 같고 어떻습니까? 이 3년 다시 돌아오셔서 이제 동구의 행정을 좀 맡아보시니까 예. 어려웠던 순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많이 없기보다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려워졌어요. 예. 일단 세입이 줄어들어 버린 거예요. 예, 세입이. 그렇죠. 소위 말하는 이제 자주 재원이 없다 보니까 음. 살림살이가 굉장히 어려워져 있는 것 같아요. 특히 특광역시 같은 경우는 보통 교부세나 이런 게 울산시는 좀 넉넉한 것 같은데 예. 기초단체까지 잘 내려오지를 않아요. 도 같은 경우는 보통 교부세나 이런 게 군이나 시 단위로 바로 직접 교부가 되거든요. 예. 이런 게 내려오지 않다 보니까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람들을 돌봄을 하거나 케어를 하는데 대단히 어려움이 좀 많아져 있는 겁니다. 이걸 제가 얼마 전에 사실은 용산에 가서도 이런 얘기가 지방 자치단체를 어떻게 이제 운영할 건가 예. 계획을 세워야 된다. 사실 앞에 정부에서 2년 정도의 또 세수 펑크라는 이유로 지방 재원을 다 삭감을 해버린 거예요. 부동산 교부세는 저희들만 하더라도 한 120억 정도 내려오던 게 제로로 내려온 거예요. 예. 이럴 경우에 가용 재원이 전혀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이 가능한가라는 부분들을 제대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고요. 또 복지 예산과 관련해서 예전과 달리 프로테이지가 굉장히 높아져 버렸어요. 제가 한 10년 전에 할 때는 40% 남짓 이렇게 된 것 같은데 현재 복지 재원이 한 56%를 넘어서 버렸어요. 예. 내년은 저희들이 보건대 한 60%를 넘어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럴 경우에 실제 경직성 경비를 빼고 나면은 가용 재원이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세제에 관련된 어떤 시스템이 새롭게 좀 정리가 되지 않으면 지방 자치단체를 운영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져 있다. 단지 어쨌든 간에 뭐 중앙정부가 이것을 가서 우리가 구글하다시피 해가 얼마 얻어오고 시혜가 좀 더 달라 이런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어떤 세제 개편이 좀 이루어져야 예.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할 수 있지 않는가라는 부분들이 현실적인 고민으로 많이 와 있고 이걸 저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특광역시 지방자치단체는 다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렇더라고요. 이것을 연대해 가지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노력들을 현재 예.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그러니까 것이 대단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광역단체가 좀 예. 교부하는 조정 교부금의 비율을 높이자 이런 목소리가 뭐 맞습니다. 계속 나오고 예, 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좀 예. 지켜봐야 할 문제인 것 같고요. 예, 취임 3주년 소회와 또 성과들 짚어봤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예, 오늘 시사진단 김종훈 동구청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앞서 다양한 성과들 좀 짚어봤는데요. 아쉬운 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청장님 생각하시기에 지난 3년 동안 이건 정말 좀 아쉬운 정책이었다. 아까 뭐 예산도 말씀하셨지만 예산 때문에 뭐 추진하지 못했던 사업들이 있다. 어떤 것일까요? 특히 교육 문제에 대해서 좀 더 하고 교육. 싶었습니다. 예. 교육 때문에 떠나간다는 게 제일 안타까웠고요. 모두가 사는 이유를 얘기하라면 아이들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교육이 잘 안 된다고 이야기할 때 좀 체험할 곳이 없다. 우리 아이들 교육이 좀 부족하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동구는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절박하기도 했고 그 간절한 만큼이나 다 하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돌봄센터도 더 만들고 싶었고 체험기관도 좀 더 만들고 싶었고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많이 만들고 싶고 교육청하고도 협력하기도 하고 시에 가서 얘기도 하고 교육부를 찾아가기도 했지만은 아직까지는 부족한 게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이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게 많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퇴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도 노인 인구 한 20% 육박하는데 다들 너무 아프잖아요. 아프고 제조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너무 아프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병원만 가서 해결하고 할 수가 없으니 우리가 노동자 센터도 만들고 해서 근골격계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뭐 치유도 좀 해주고 건강을 돌보긴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대단히 제한적으로 돼 있다면 여기 줄을 서는 거예요. 서로 오겠다고. 이런 거 여기저기 만들어서 수고한 당신 정말 열심히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산업을 위해서 일한 사람들 이 사람들 제대로 건강하게 우리가 좀 돌볼 수 없을까 이런 마음들이 가슴이 좀 많이 아프기도 하고요. 또 길을 가다 보면 또 어르신들이 길가에 이렇게 앉아 있어요. 왜 여기 계십니까? 갈 곳이 없어요. 얘기하면 예. 그럴 때마다 참 마음이 울컥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들이 많아서 예산을 넘어서 이거는 우리 모두가 해결해야 될 어떤 숙명적인 어떤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돌보지 못하고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또 나아가고 있기는 하지만 청년의 어떤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어쨌든 우리 지역에서 청년들이 인입되고 같이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좀 더 많이 확충하는 게 목표였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다 못하고 있어서 아쉬움이 좀 있기도 합니다. 자, 동구가 해양수산부가 주관한 2025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 사업의 신규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제 동남권 어떤 해양 레저 관광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인데 동구로서 아주 기쁜 소식이죠. 앞으로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이 돼 있습니까? 좀 어렵더라고요. 예. 3년째 도전했는데 올해 이제 다행히 공모사업에 선정하게 돼 가지고 대단히 기쁜 일이기도 합니다. 동구 이러면 다들 이제 조선산업 외에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잘 하지 않았어. 예. 우리가 또 제2의 성장 동력으로 관광 산업을 뭐 해보겠다 이러면 동구가 무슨 재주로 무엇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나마 우리가 일산 풍류 문화놀이터라 해가 지금 현재 142억 정도를 공모를 해가지고 이 바다가 사업이 시작되었어요. 청년 광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체 시작하는 과정에서 또 500억이 공모가 해양 레저 거점 사업으로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이 좀 더 어쨌든 시너지 효과를 가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동안 이제 일산 해수욕장은 여름 중심의 어떤 그 여러 가지 관광이나 또 올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사계절 올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보자는 게 저희들 꿈입니다. 워터풀 폼도 만들고 그다음에 실내 어쨌든 간에 수영장처럼 바닷물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고 여러 가지에서 사계절 거기 와서 바다와 즐길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을 만들자는 것이고요. 거기에 예전에 신라시대 임금이 행차했던 곳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곳을 잘 활용해 가지고 저 고늘 지역부터 전설이 주렁주렁 열려 있는 용굴까지 이것을 데크길로 바다를 잘 연결해 보면 사람들 거기서 걸으면서 수많은 어떤 생각과 마음을 어쨌든 간에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것보다 또 중요한 거는 이것으로 인해서 골목 관광이 그동안에는 여기는 대왕암 잠깐 왔다가 한두 시간 있다 가는 곳으로 돼 있었는데 대왕암을 갔다가 여기서 좀 쉬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밥 한 끼라도 먹고 또 쉬어간다면 주민들에게 소득을 좀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환경까지 만들어졌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의 계기가 아니라 대단히 중요한 어쨌든 간에 과제로 우리는 해결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사실 동구 이 자연이 원석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렇습니다. 이걸 잘 깎고 다듬어서 어떤 관광지의 보석으로 만들겠다 그렇죠. 그런 계획으로 이해를 합니다. 예. 최근에 일산해수욕장에 일산 청년 광장이 조성됐습니다.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청년 사업들 하고 계신데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일산 청년광장을 만들면서 첫 드는 마음 뭐였냐 그러면 막힌 곳을 틔워줘야 된다. 그리고 사람들이 여기 왔을 때 내가 뛰어놀 곳이 있다면 그것이 자유고 해방이지 않겠냐. 그런 마음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일산 청년광장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요. 일산 청년광장이라 해가 또 청년들만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요.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오고 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면 그것이 새로운 활력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좀 핫해졌어요. 많은 어떤 청년들이 거기 와서 버스킹을 하기도 하고 행사를 하는데 홍도도 대단히 높기도 하고요. 또 심지어는 이제 뭐 다른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우리도 동구에 가면 거기서 공연을 할 수 있나요? 뭘 할 수 있나요? 연락도 오게 돼요. 아유 얼마나 반가운 소식입니까? 언제든지 오시라고 환영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 주변에 있는 상인들은 처음으로 이런 얘기다. 며칠 전에 갔더니 우리 웨이팅도 처음으로 해봤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그렇냐고 그렇게 행복하게 미소 짓는 걸 보면서 이 청년광장이 청년들이 뛰어노는 공간이기도 하지만은 또 골목 상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어떤 하나의 계기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청년들이 좀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청년광장뿐만 아니라 저희들 청년 스테이지온 그다음에 또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청년센터 여러 곳을 이제 만들어서 청년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함께 고민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많이 만들어가고 있어요. 동구로 오시면 더 우리 청년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많은 준비들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 청년 광장과 이제 관련된 좀 질문인데 최근에 그 지역의 보행 확대 목적으로 차 없는 거리 시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9월 30일까지 아마 토요일 특정 시간에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법적 근거 없이 좀 시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좀 나왔어요.
그래요. 입장이- 예. 법적 근거 없으면 큰일 나는데. 예. 예. 첫째는 이제 그 상인들이나 또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나 소통하는 게 대단히 먼저 가장 우선이었고요. 이 도로를 차선을 줄이고 또 광장으로 만들고 또 주말이면 이제 차 없는 거리로 만들었을 때 혹시 불편함을 더 줄 수 있지 않을까. 예. 이것이 이제 모두에게 좋은 일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를 최소화해야 된다는 그 고민이 가장 컸던 것 같고요. 도로법에 의하면 이제 지방자치 관할 단체장이 그것을 이제 가지고 있는 권한입니다. 그러기도 하고 도로교통법과 관련해서는 이제 그 경찰청에서 저희들이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예. 교통 심의를 다 받았지요. 그 심의를 통과하지 않으면은 이것을 그렇게 차 없는 거리를 임의적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절차적인 문제는 대체적으로 좀 이렇게 해결을 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단지 이제 어쨌든 9월 달까지 저희들이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범 운영을 하면서 나서는 문제들, 그 주변에 있는 상인들에게 혹시 불편함이 없는지 또 우리 주민들을 오가는 주민들에게 또 불편함이 없는지 이런 것을 의견 수렴을 해서 잘 정리를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 중입니다. 자, 다시 뭐 산업 이야기로 좀 돌아와서 예. 최근에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어떤 관세 협상을 할 때에도 마스가 이게 아주 전략적인 카드로 활용될 만큼 예. 우리나라 조선업, 우리 울산이 잘하고 있는 이 조선업은 앞으로 좀 큰 수혜를 받을 거라고 좀 기대가 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 가지 뭐 조선업의 인력난이라든지 숙련 인력 부족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들이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청장님 의견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을까요? 지금 에이펙 때 예. 트럼프 대통령이 오면 울산으로 오느냐, 지금 거제로 가느냐 이런 것이 예. 뭐 화두가 되고 있기도 한데요. 제가 보건대는 조선산업은 현재로서는 화랑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 더 어쨌든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는 전 세계적으로 조선산업이 어려워지면서 많이 이 기반이 붕괴된 거죠. 미국도 그렇고 일본은 최근에 다시 확장하기 시작하는 것 예. 같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위치와 역할을 꾸준히 잘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지금의 어떤 새로운 어떤 조선산업을 화랑기에 활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반이 된 것이죠. 그럼 저희들이 생각했던 건 뭐냐 그러면 여기에 따르는 또 군함을 어떤 고쳐야 되는 MRO 사업이라든가 새로운 어떤 군함 구축하는 이런 것을 여기서 만들 수 있다라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인력이 투입해야 되기도 하고 또 그것으로 인한 부가가치도 높아질 거다 이렇게 예. 생각을 생각을 했는데 저는 아직 거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게 모르겠어요. 조선산업 관계자들하고 몇 명을 얘기해 봤을 때 미국 가서 직접 그것을 생산하고 만든다. 그럼 우리는 어떤 이익이 이제 이런 생각을 좀 많이 갖게 되는 거죠. 물음표가 되고 있는데 기업은 좀 잘 될 수도 있을까? 예. 기업은 실제적으로 여기에는 어쨌든 간에 외국인들이 값싼 노동자들을 데려와서 일을 하는데 미국에서는 미국인들을 고용해서 우리보다 임금이 1.5배에서 2배 가까이 되는 사람들을 고용해서 거기서 사업이 가능할까? 여러 가지 의문이 드는 거는 솔직히 장기적인 많이 관점에서 있습니다. 말씀을 하시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산업에 대해서도 이런 기반 시설들을 오히려 확대하고 조선 산업을 고도화하고 또 인력을 어쨌든 간에 또 잘 양성해 나가야 될 건데 오히려 이런 기반들은 무너지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우려들이 많이 있기도 한 거지요. 그래서 지금 어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거지만은 조선 산업을 매개로 그 관세 협상을 한다 이런 부분들이 실제 조선 산업에 도움이 되느냐? 안 그렇지 않으면 조선 산업을 오히려 미국에 설치하고 내어줌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어떤 이익을 보려고 한 건가? 예. 관세에서 협상을 유리하게 하려고 했던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어쨌든 지켜봐야 될 어떤 과제가 저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어쨌든 간에 어떻게 됐든 간에 마스가 됐든 뭐가 됐든 우리 지역의 어쨌든 조선 산업이 좀 더 활성화되는 게 가장 어떤 큰 관건인 만큼 조선 산업이 좀 더 어쨌든 간에 고도화되고 또 우리 많은 어떤 청년들이 또 유입되고 일자리를 잘 유지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과제인 만큼 이것을 벗어나서 어쨌든 고민되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현재적인 고민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부 차원에서나 기업 차원에서 어떤 얘기도 하고 있지를 않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지역으로 보면 울산으로 보면은 면밀하게 이 문제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냥 조선 사람이 좋아진다더라. 이것만 가지고는 지금 어쨌든 간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 아니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당장의 수혜는 반기지만 이게
장기적 관점에서 예. 과연 우리가 잃는 것은 무엇인가? 예, 예. 총장님 말씀처럼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해 볼 필요가 있고요. 예. 아까 이제 동구의 외국인 인구가 10,000명을 넘어섰다 이야기하셨잖아요. 예. 이게 6.05% 수준이라고. 다문화 사회 기준이 5%라면서요. 그걸 예, 뛰어넘은 예, 것인데 맞습니다. 예.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야기되는 여러 문제들 어떻게 좀 대응하고 있는지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좀 찾아왔으니까. 예, 예. 이게 이제 한 3년에 걸쳐서 예. 10,000명이 된 거예요. 주민들은 대단히 당황스럽기도 하고 고맙기도 한 측면이 있어요. 조선 산업이 좋아지면서 그동안에 비었던 원룸이나 이런 데를 많이 떠나갔는데 이런 것이 채워진 측면은 있어요. 예. 고마운 일이죠. 그분들에게 고맙기도 하고 조선 산업이 좋아진 것도 고마운 일이기는 한데 지속적으로 보면 정주를 할 수 있는 우리 내국인들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들을 또한 가지고 있기도 하지요. 어떤 사람들은 일산 해수욕장 또 저 꽃바위 우리가 만들어 놓은 바다 광장을 지나가면 그럽니다. 아 여기 동남아 온 기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예. 한편에서는 약간 선웃음이 지어지는 것도 있죠. 그분들한테는 잘 해줘야 되지만은 우리가 그분들을 다 어떻게 케어하고 또 돌봄을 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고민을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올 때 예. 사실은 중앙정부하고 그다음에 그 기업체하고 협의해서 내려와요. 지자체는 내려오는지도 모릅니다. 돌봄은 누가 해야 되죠? 예. 지자체에서 해야 되잖아요. 어려움이 있는 거죠. 예산도 내려주지 않아요. 사람도 내려주지 않아요. 10,000명 정도가 오면은 많은 시설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들을 돌볼 수 있는 기능도 필요한데 그 예. 기능이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분들의 세금도 많이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죠. 여기 집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토지세를 내는 것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최소한의 어떤 일하는 종업원세에 해당하는 주민세 정도를 내 가지고는 이 사람들을 우리가 돌볼 수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정부에서 내려오는 각종 예산에도 외국인은 등록 인구수가 아니라고 오히려 제외되는 거예요. 더 많은 예산을 오히려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기초단체로 직접 내려오지를 않는 거예요. 이런 어떤 어려움들이 현실적으로 존재를 하고 있다. 예. 그래서 그나마 우리 주민들이 이 외국인들과 함께 어쨌든 간에 협력해서 조선 산업을 잘 살려봐야 된다라는 어떤 기본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는 대단히 고마운 일이다. 예. 그리고 이 마음을 기업도 잘 어쨌든 간에 받아들여야 되고 정부도 그렇게 어쨌든 간에 주민들이 이해하는 것만으로 볼 게 아니라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주고 찾아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단지 제가 어떤 아파트에 한 2,000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에 한 100세대 이상의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와 있어요. 예.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두 명 살거든요. 그 사람들은 이제 숙소기금 쳐니까 4명에서 6명까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타면 몇 번 사겠습니까? 예. 6번을 타겠죠. 예. 자전거를 놔도 6대를 놓게 되는 거죠. 그 관리 비용은 N업원이 일일까 합니까? 우리 주민들이 내서 그분들을 돌봐야 되는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려움에 대해서 국가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공동의 과제로 안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지 지방자치단체에 내맡기거나 주민들의 이해심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라고 하면 되는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외적으로는 저희들이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좀 친화적인 어떤 그리고 사회 통합을 위한 어떤 그런 것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예. 외국인 주민 반상회도 하고 외국인들이 어떤 문화 또 여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운동장을 개방해 주기도 하고 또 체육관을 빌려주기도 하고 이렇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또 주민들과 함께 또 청소도 하고 방법도 쓰고 이러면서 예전에 비해서는 친밀감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함께 어울려 사면서 서로를 위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생기고 좀 그래서 우리 동구 안에서 같이 어쨌든 간에 좀 살아가면서 행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예. 또 과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총장님 말씀대로 뭐 제도적 개선도 좀 필요하고 예, 예. 주민들의 인식 전환도 좀 필요하고 예, 예. 그런 문제네요. 자, 오늘 뭐 조선을 이야기 좀 많이 했고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할 시간이에요. 시간이 좀 예. 많이 흘러서 내년 지방선거가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네요. 총장님은 특히 뭐 의정 활동도 하셨고 예. 다시 돌아와서 행정도 지금 하고 계시고 다양한 자리의 주민들로부터 선택을 또 받아오셨던 분위기에 예. 내년 지방선거 때 그 즈음 행보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다음 스텝은 어떤 건지 한번 여쭤볼까요? 아직 일이 많이 남아서 구체적으로 뭐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일단 무엇을 하든 뭐 한 번 정도는 더 역할이 있다라면 예. 그쪽 책임을 다해 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저희 간절한 만큼 제가 일을 잘했는가 늘 일상적으로 돌아보고 또 이렇게 하지만은 그 반면에 보면 또 최선을 다하지 못한 측면도 많아서 그런 반성과 또 여러 생각 속에서 앞으로의 어떤 구상을 좀 잘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보여지고요. 또 주민들의 어떤 다양한 생각, 그 생각들이 저에게 주어진 어떤 역할이 있다라면 그 역할을 어쨌든 다 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상했던 답변을 주시네요. 자, 이제 끝으로 동구 주민분들에게 짧은 인사 좀 전하시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뭐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하지만은 더 아픈 손가락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민들 한 분 한 분이 더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아픈 아이 돌봄센터를 만들 때 많은 아이들이 오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단 한 아이가 아팠을 때라도 우리가 그 아이를 제대로 돌볼 수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행정이 해야 되는 일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하나 일을 해 나간다면 우리 모두가 어쨌든 행복한 동구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늘 응원해 주시고 또 마음 써주신 우리 주민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시사진단 오늘 김종훈 동구청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위기를 넘어 새로운 도약을 이룬 동구의 지난 3년 오늘 짚어봤습니다. 그러나 늘어나는 외국인 인구와의 조화, 또 새로운 미래 먹거리 개발 등 고민거리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남은 1년 어떤 성과로 마무리할지 또 어떤 기반을 다음으로 이어갈지 중요한 시점이죠. 더 잘 사는 동구를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가 늘어나길 기대합니다. 시사진단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